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럼 꽃의 색깔이 되게 다양한데 꽃의 색깔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만하겠죠. 예. 일단은 뭔가 색소가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추정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색소가 있다라는 건 빛이 거기로 향했고 그럼 그 색깔의 빛을 흡수를 하거나 또는 반사를 하거나 이런 걸 조절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그게 들어와서 그 그렇죠. 색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사람의 같은 경우는 예. 가시광선 예. 영역에 있는 빛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꽃잎의 색깔이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에 대해서 좀 물리적으로 연구한 연구가 예. 있는데 간단한 모식도만 보면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꽃잎의 단면을 본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단면을 예. 잘라서 본 거고요. 요거 하나하나 동글동글한 것들은 이제 꽃잎 내부에 있는 뭐 세포 같은 알갱이들입니다. 그리고 위아래 여기 위에 있는 표피,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 표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예. 검은색 선은 빛이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입사하는 빛이 있고요. 그다음에 튕겨나가는 건 반사되는 빛입니다. 네. 보통 물체의 표면에 빛이 가면은 어느 정도 반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사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우리는 색깔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 근데 간만 보면 꽃잎은 굉장히 얇고요. 예. 그다음에 그 투명한 녀석들이 꽃잎 내부를 이루고 있어서 빛이 들어가면 전부 다 100% 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흡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흡수된 빛이 다시 반사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반사가 될 때 첫 번째 셀에서 반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반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반사가 예. 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투과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예. 끝까지 투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합들에 의해서 색깔이나 그다음에 같은 색깔이라도 뭔가 채도나 농도가 달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저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런 합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물론 전적으로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색깔이 인간의 눈에 다르게 보이는 네, 이유가 빛의 흡수나 반사 정도 혹은 투과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색깔이 달라지게 되죠. 이 얘기는 한 번 더 얘기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이제 꽃을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벌이 눈이 있냐고 하셨는데 벌은 눈이 있고요. 예. 심지어 눈이 많습니다. 예. 네,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시각으로 봤을 때 뭔가 보는 영역이 있는데 벌이 보는 영역은 사람이 보는 영역하고 달라서 예. 예를 들어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의 그 파장대만 볼 수 있지만 벌은 자외선 영역의 파장대도 감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해요. 예.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보는 것은 이제 좀 다른 모습이나 다른 색깔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동백꽃이 빨간색이 아닐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어떤 그건 생물이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벌의 눈에는 다른 색으로 보이고. 왜 저를 혼내시는 겁니까? 예? 동백꽃을 정말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원리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이제 꽃에 대한 색깔이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꽃잎의 두께에 따라서도 그러면 따라서 그게 또 색깔이 달라질 수 달라진다.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꽃의 색깔은 기본적으로 눈에 띄기 위한 성격입니까? 아. 꽃이 색깔이 있는 이유는 네. 결국은 누군가한테 눈에 띄고 싶어서다. 꽃은 관종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가정은 아무래도 수분 매개자들에게 어떤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좀 더 잘 띄는 색깔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분석에서 더 나오겠지만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흰색 꽃이 되게 많죠. 그래서 어떻게 예. 생각하면 흰색은 덜 화려하거나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냥 예. 생각하면. 우리 눈에는 네, 근데 오히려 우리 눈에는 그냥 맨 흰색으로 보이지만 뭐 벌의 그쵸. 눈으로 보면은 다른 색깔. 무늬가 있게 보이거나 다른 색깔로 보이거나 이런 식의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벌의 눈으로 꽃이 어떤 색인지 되게 궁금하다. 모기의 눈도요. 그 얼룩말을 희한하게 봅니다. 모기의 눈이요? 모기들도 얼룩말을 하여튼 희한하게 보더라고요. 아, 그때 얼룩말 하셨을 때 말씀해 주신 모기의 시선으로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벌의 시선. 예.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뭘 했냐면요. 이제 다양한 꽃들을 준비해서 다양한 색깔의 꽃들을 준비해서 이제 예. 빛을 한번 쪼여보고 투과도를 한번 측정을 해본 거예요. 예. 그 투과도, 반사도, 흡수도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것이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하고 매칭이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뭐 흰색, 푸른색, 노란색, 빨간색 있는데 이제 빨간색 곡선이 투과도인 거고
그다음에 녹색이 반사도인 거고, 그다음에 흡수도가 이제 파란색인데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반사되는 색깔을 우리가 본다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본다면, 그렇죠? 네. 녹색 선을 기준으로 한번 봐본다면 이제 정말 그런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지? 아, 네. 네. 그러니까 빛을 쪼였을 때 예. 우리가 뭔가를 무슨 색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빛에서 다시 반사돼서 내 눈으로 돌아온 들어오는 빛을 거죠. 인식을 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꽃이 하얀색 꽃을 봤을 때 이 꽃이 하얀색으로 보인다는 건 예. 하필 예시를 하얀색으로 들었네요. 예. 하얀색은 이제 다양한 색깔들을 다 튕겨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우리 눈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가로축 그래프의 가로축이 이제 파장대인데 300나노미터부터 이제 800나노미터까지 보통 이제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을 여기 넣어 놓은 겁니다. 예. 이제 단파장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푸른색 계열, 보라색 계열 뭐 그런 이런 게 식이라면 보이는 거고. 이제 장파장으로 갈수록 이제 붉은색 계열 이제 뭐 이런 식인 건데 그 조합이 결국은 여기랑 관련이 되는지를 본 건데 근데 그게 반사도만 봐서는 꽃의 정확하지 색깔하고 않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투과도랑 흡수도까지 같이 조합을 해서 이제 매칭을 시켜본 거죠. 또 이 곡선이 있으니까 그때 최종적인 거 빼고라도 네. 중간에 어떻게 휘느냐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굉장히 꽃의 색깔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무슨 색소를 가지니까 무슨 색이야 이제 이럴 거라고만 옛날에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면 반사되는 거, 막상은 빛의 반사. 네, 그런 어떤 과학적인 이유들만으로도 예.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사진은 이제 꽃잎의 단면을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인데요. 위에 어우, 보시는 좀 징그럽게 것들 생겼다. 이게 다 다른 종의 꽃들입니다. 그냥 단면. 봐도 다 다른 것 같죠? 그죠? 예. 그냥 봐도 뭐 가운데 있는 건 붉은색 꽃잎일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푸른색 꽃잎일 것 같고 그다음 왼쪽에 있는 거는 뭐 무슨 색일까요? 이게 무슨 색일까요? 노란색.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색으로 보이시죠. 예. 근데 보면은 뭘 보여주는 사진이냐면 색소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즉 정말로 색소 때문에 나타나는 색깔들도 있는데 아까 빛의 영향도 물론 있고 같이 이제 영향을 주는데 예. 그 색소가 과연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이제 한번 찍어본 겁니다. 그 색소체라는 게 뭐 공통적으로 어떤 엽록체처럼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항상 같은 자리에 다른 색의 물감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맛은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위치도 다르고요. 어떤 꽃들은 표면에만 표면에만 색소를 있고.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꽃은 표면 중에서도 윗부분에만 보이는 부분에만 색소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꽃은 오히려 표면이 아니라 내부에 이렇게 내부에. 노랑노랑 가끔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야, 꽃마다 저거는 굉장히 겉으로 다르구나. 보기에는 하얀색 꽃인데 안에는 노란색이 있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진은 같은 종이지만 다른 색깔의 꽃잎을 가진 것들을 이제 뜯어서 본 건데 예. 얘네들 보면은 이제 어떤 부위의 꽃잎 혹은 어떤 꽃의 색깔이 다르냐에 따라서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색소체의 농도나 양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흰색은 없고요. 그래서 붉은색이 진해질수록 더 많은 색소를 가지고 있는 걸 저거는 알 수도 있죠. 겉에 있는 색소만 가지고 색깔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네. 결국은 하여튼 다양한 조합으로 색소도 있긴 있으나 네. 그게 빛이 어떻게 뭐가 투과되고 뭐가 반사되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 달라 보인다. 맞습니다. 그게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꽃잎의 색깔이라는 것이 두 가지에 의해서 또 예.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 빛의 어떤 투과나 흡수나 반사 정도의 조합, 그다음 색소. 두 번째는 이 색소 그리고 색소의 양일 수도 있고 색소의 분포일 수도 있고 위치일 수도 예, 있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네. 모든 사물은 그걸로 색깔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꽃의 잎이 좀 특별한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색깔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거는 까만색이야. 뭐 이런 걸 할 때 다 그 반사 뭐 어떻게 가시광선의 반사에 의해서 우리가 색깔을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물은 그렇지 꽃잎이라고 특별히 다른 게 아닌. 그러니까 이 결론이 약간 황당한 건가 싶어서. 빛이라는 너무 것이 상식적일 수도 가지고 있어서. 있는 성질이나 특성은 어디에나 당연히 일관되게 적용되는 예. 건 맞고요. 예. 다만 꽃잎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만약에 이런 뭐 옷이나 이런 다른 물체라고 한다면 예. 까만색 옷이다. 잘라보면 내부도 다 까만색이죠. 예를 들어 빽빽하게. 예.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표면이 온전히 다 그 색깔인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얘는 꽃잎은 보면은 이게 세포 알갱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빛의 이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네, 그 와중에
플러스 원래 가지고 있는 색소의 색깔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빨간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잎이 얇고 투과도가 높다라고 예. 한다면 굉장히 흐릿한 빨간색으로 보일 겁니다. 연한 빨간색으로 보일 거고요. 그런데 색소체가 굉장히 많이 표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다 꽉 차 있는 꽃잎이라면 굉장히 진한 진한 빨강으로 빨강. 보이겠죠. 그러면 꽃의 색깔이 막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되게 다양하고 화려하고 막 변화무쌍한데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순히 색소 때문이 아니고 색소 플러스 가시광선의 영향. 아, 네. 이 연구에서 바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오. 좋네요. 이과에 피가 흐르고 계시는군요. 아, 좀 기분 좋은데? 알겠습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꽃의 색깔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네, 안 그랬으면 맞습니다. 매우 단순했을 것이다. 네. 빨가면 빨강, 노라면 노랑 네. 그랬을 것이다. 네, 네. 또 그냥 빨간 옷, 파란 옷, 뭐 노란 옷 이런 것처럼 그냥 그거 그냥 이렇게 생긴 거서 그런 색인 거지 이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고 우리 뭐 이렇게 품종 같은 것도 보면 되게 같은 빨강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그렇죠. 같은 난 빨강, 뭐 좀 어, 약간 어, 어. 희구무리한 빨강, 뭐 네. 많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와중에 무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한 장의 꽃잎 한 장의 꽃잎인데 막 이 부분은 뭐 하얀색, 끝에만 잠깐 빨간색.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거, 이런 마치 거, 이런 거. 이 꽃처럼 그렇지. 네. 이런 거. 히비스커스라고 부르는데 약간 우리나라 무궁화랑 닮은 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예. 됩니다. 보면은 이제 겉에는 하얀색이지만 가운데 이렇게 자줏빛으로 되어 있죠. 붉은색으로. 예. 한 장만 똑 떼보면 마치 이런 색깔인데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자주색 부분, 붉은색 부분은 이렇게 색소체가 꽉 색소. 차 있는 걸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 하얀 부분은 잘라보면 이렇게 이제 듬성듬성 띄엄띄엄 색소들이 색소들이 있긴 있는데 네. dim성dim성이 있구나. 네, 더. 그리고 이제 사람의 눈에는 하얀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자꾸 진짜 질문이 자꾸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꼬리를 물고 가네. 그럼 얘는 왜 굳이 그러니까 굳이 왜 저렇게? 전체 그냥 다 빨간색이면 되잖아. 왜 넌 그러니까. 아, 굳이 그래 왜 여기만 복잡하게 빨간색일까? 두 개로 왜? 나눠가지고 왜 어렵게 피곤하게 사는 건지 모르겠네. 어쩌면 이것은 어떻게 추정을 할 수가 있냐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냥 세포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여기에 굳이 내가 어떤 색소 성분을 만들고 몸 안에 유지하고 있는다라는 것은 예. 나의 생명 활동에 있어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겠습니까? 뭐 그쵸. 치장을 하는 건데 그냥 한 색깔도 아니고 몇 가지 색깔로. 맨날 화장을 굳이 뭐하러 하냐.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어. 맞습니다. 야. 그래서 딱 핵심적인 부위만 필요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렇다면 어느 부위에 어떻게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생존에 도움이 될 것인가 혹은 번식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 지금 뭐 추정으로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우리 바닥에 보면 요새 고속도로 빠져나가는데 보면 왜 그렇게 유도선이 그렇게 네, 그쵸. 효과가 예. 있다라고 하듯이 맞아요. 벌이 날아오면 여기야. 딱 거기만. 여기야. 꼭 여기 있어. 점을 찍어주는 거네. 점을 딱 찍어서. 그래서 여기가 그 사진에서도 거기만 그렇게 보이는 거군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에너지 효율적으로 쓰는 거다. 야, 그거 나머지 정말 말도 안 꽃잎들은 돼. 사실 별 필요가 없으니 굳이 너네들한테 색소를 줄 필요가 없어. 옆에는 들러리지 들러리. 들러리들. 그러니까, 들러리. 나머지 부분에 어떤 그렇다면 왜 필요 없게 조그만한 꽃잎만 가지면 되지라고 한다면 쟤네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예. 좀 꽃이 커 보이고 그런 효과도 사실 있고 뒤에서 이제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또 예. 저 부분이 또 갖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래. 보호의 역할 같은 거.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좋습니다. 누구나 다 역할은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이냐, 좀 소소한 역할이냐 차이지. 역할은 다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색깔에 대한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예.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뭐 추가적으로 다른 연구들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에서는 A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예. 지금 이 모든 8가지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색소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저희는 꽃처럼 안 보이는데. 첫 번째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전혀 얘는 꽃처럼 안 보이는데. 색소 꽃잎에 다른 색소 대신에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되게 드물긴 하지만 녹색의 꽃들이 있거든요. 꽃이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네.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매칭이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들이랑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색깔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가시관통과 파장대랑 매칭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빛의 차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요 네모 안에 있는 게 이 색소체들의 화학 구조인데, 이거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노랑도 같은 노랑이 아니고 하양도 같은 하양이 아니고, 그다음에 무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네는 같은 이제 안토시아닌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색소체를 가진 꽃들인데, 같은 안토시아닌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이 결과적으로는 되게 다르게 나타난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한다면, 안토시아닌 계열이지만 거기에 또 하위 계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색소들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그 자줏빛이나 보랏빛 혹은 푸른색 계열이긴 하지만 저마다의 또 색조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되게 예쁘죠? 진짜 꽃들은 정말 다양하군요. 네.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연구자들은 사실 뭘 하고 싶었냐면요. 꽃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옆에 있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이 예. 친구들이 어떤 파장대의 빛을 반사하는지를 알았잖아요. 예. 그 파장대의 빛을 반사한다는 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동물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들의 관심사는 사람이 아니라 수분 매개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면 꿀벌. 대표적인 수분 매개자들의 예. 시각으로 봤을 때 저 친구들이 어떻게 인식이 될 수 있느냐를 오. 보여주는 오. 이제 그래프입니다. 예. 도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A는 벌이고요, 어. B는 파리입니다. 그리고 C는 이제 나비고요, D는 새예요. 벌새? 예, 파리도 벌- 수분 매개자 네, 역할 많이 파리도 합니까? 아. 중요한 수분 매개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모양이 다 달라요. 도표 분석이 왜 다 다르냐라고 한다면 이 동물들마다 인식할 수 있는 색깔의 종류와 파장대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최적화되어 있는 기존의 다른 분석된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자들은 그 선행 연구에서 각각 가져와서 이 분석 툴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그 8가지 종류의 색깔들의 꽃을 이 친구들이 어디로 인식할 수가 있는지 그 인식 범위를 한번 찍어본 겁니다. 근데 왜 위에 두 개 A, B는 왜 평면도고 네. CD는 왜 입체입니까? 3D입니까? 아, 그거를 제가 그래서 이 연구의 어떤 선행 연구들을 다 가져올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예. 그럼 얘기가 너무 어려워질 것 너무 같아서 길어서. 일단 예. 빼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식할 수 있는 파장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는 색깔이 또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각자에 맞춰서 분석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에 차이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마다 다르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뭐 참 다르다. 네, 종마다 다르다라고 하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종마다 그렇게 다르다는 건 알았는데,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뭐가 다르냐? 경향성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녀석은 어떤 것들을 좀 더 잘 인식하고, 그다음에 어떤 애들은 어떤 걸 좀 덜 인식하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이제 가로축에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8가지 종류의 색소들이에요. 결국은 그냥 이게 하나하나가 다 다른 색깔이라고 생각해봐 주시면 되고요. 예. 그 색깔들이 결국 이 도표에 표시되어 있는 이 색깔들이 그 꽃의 색깔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까지 노란색으로 보이지 않는 꽃들인데, 얘네한테는 이렇게 인식이 잘 된다는 게 한 가지 나왔던 이제 포인트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오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색소는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진에서 되게 흐릿한 노란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보면 별로 화려한 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른 꽃들에 비해 오히려 색깔도 너무 연하고요. 예. 저 색소만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는 사람 눈에는 오히려 흰색으로 보이는 꽃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 이 센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눈에 잘 띄는 쪽에 속한다는 것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노란색을 알아냈다. 좋아합니까? 노란색을? 노란색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보면 노란색이 이렇게 두껍게 돼 있는 게 뭐 위로 올라갈수록 잘 본다는 거예요? 캐치가 된다. 에이. 그러면 노란색을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의 노란색이라기보다는 이 각자들에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에 어떤 시각적으로 잘 찾는다, 잘 본다. 노란색을 좋아한다. 네, 잘 구분한다. 그냥 흐린 노란색도 얘네는 진한 노란색으로 생각한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 그 얘가 단순히 그냥 노랑으로 보이지 않고 자외선 영역하고 뭔가 같이 작용하는 색소래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하고 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더 시각적으로 잘 눈에 띄게 야, 나타난다고 그러면 합니다. 파리 꼬이는 거 사람들 싫어하는데 노란색 옷을 입으면 파리가 더 잘 꼬이겠네.
노란색은 좋아하잖아. 파리는 노란색이 눈에 띄잖아요, 여기. 잘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아니죠. 근데 약간 문제가 뭐냐면 예. 이 파리는 꽃을 좋아하는 파리입니다. 꽃의 수분을 도와주는 파리라서 예. 전체 파리 중에서 이런 녀석들은 이제 일부 종이라서 네, 모든 파리가 이런 건 아니긴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네. 꽃은 당연히 다 노란색이어야죠. 파리들이 좋아하니까? 아니, 수분 매개자들이 수분 좋아해요. 매개자들이 다 좋아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근데 이 표에서는 대체로 노란색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노란색으로 하는 게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들한테는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자외선과 그다음에 혹은 진한 보이는데?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사람 눈에는 흰색이나 아니면 정말 흐린 노랑으로 보이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네. 그래서 하얀색을 노란색으로 볼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벌의 경우에만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해봤는데 네. 다음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무채색, 그러니까 무채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가 UV 계열을 이제 감지하는 정도인데 자외선. 이 벌이 사람은 아까 이제 못 보지만 벌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룹에는 굉장히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추가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오론 계열이나 아니면 이 얘네 같은 경우가 이제 자연 상태에서 자외선. 네. 자연 상태에서는 꿀벌의 눈에 굉장히 잘 감지가 되는 즉 꿀벌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색깔로 보여질 수 있는 우리한테는 저건 회색입니까, 그럼? 저희한테는 UV 자체는 사실 아예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예. 색깔로도 인지가 되지 않는 네. 그러면 저게 많은 거는 우리 눈에는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는 거네요. 아니면 다른 색깔이랑 섞여 있거나. 그쵸. 아마 이제 색깔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일 겁니다. 네, 오히려 흰색으로 근데 보이고. 야, 그럼 우리 눈에 노란색이나 흰색이 벌들이나 애들이 좋아하는 거네.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기. 사실 우리 눈에 빨간색 꽃이긴 하지만 꽃은 우리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전혀 관심이 근데 없는 왜 거지. 빨간색이 많을까요? 꽃이 주로 빨간색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게 바로 편견입니까? 전형적인 이제 귀납법이 아닐까요? 이거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냥 우리가 아는 꽃이 빨간색이 많아서 그냥 그런 거죠. 아마 꽃집에 있는 꽃들은 보통 사람들의 선호도를 그쵸. 반영한 그리고 네. 요즘 화해에서 이제 원예종으로 가꾸는 것들은 주로 이제 많이 좀 선호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육종이 많이 된 거라서 예. 자연 상태의 색깔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꽃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색소에 대해서 뭐 작은 연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시간이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끊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이렇게 된 줄 예. 몰랐네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속시식물은 꽃이 이렇게 있고 꽃잎이 화려하게 있다는 거 알겠다. 맞아. 네. 야, 그럼 거시식물은 색소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소나무 네. 소나무 꽃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쵸. 소나무도 꽃이 있겠죠. 네. 흙가루가 날리는 거. 있겠지. 종자식물이니까. 그리고 아까 솔방울 안에 씨가 있었으니까 예. 꽃이 있는데 꽃은 사람들이 잘 이제 모르죠. 사실 그 솔방울이 꽃이 이제 성숙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아무튼 근데 이제 거시식물은 그래요? 사실은 속시식물들만큼 뭐 화려한 꽃잎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옛날에는 거시식물이 더 많이 살았다고 분명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거 보면 걔도 뭔가 좀 색깔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근데 거예요. 거시식물도 사실은 수분 매개체가 필요한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오히려 더. 네, 왜냐면 혼자서는 못하니까. 네. 근데 왜 안 화려해요? 네. 화려해야 뭐가 많이 꼬이죠. 그쵸? 향기도 예. 안 나고.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연구했습니다. 네. 궁금하니까. 역시 과학자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과학자들 궁금한 것도 많아. 그래서 그 연구를 했는데요. 예. 어쨌든 현재 살아있는 거시생물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꽃잎처럼 화려하지 않아서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예. 색소를 가진 부위들이 있대요. 그 꽃 중에서도. 근데 이제 거기에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를테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같은 경우에 예. 보여주시면 솔방울처럼 생겼죠. 뭐 그런 비슷한 네, 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 이렇게 삼나무, 전나무 막 이런 침엽수들 막 이런 네.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꽃을 가집니다. 그래서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 솔방울로 성숙을 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색깔이 있죠.
그쵸. 저희는 쟤는 색깔이 있네. 예, 붉은색의 색소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 있네요. 네. 예. 근데 한국에 있는 소나무의 솔방울은 사실 푸른색에 가깝잖아요. 그것은 녹색이. 이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소나무 종마다 또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요? 소나무는 좀 노란색이나 초록색을 많이 띠는 게 맞고요. 예. 어떻게 전나무나 삼나무나 이런 향나무나 이런 종들 중에 붉은색 붉은색? 솔방울을 가진 종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도 이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열매처럼 과육질의 어떤 그 종자 겉에 그런 어떤 뭐랄까요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거치 식물들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는 어. 이런 것은 아마 오며 가며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 측백나무나 이런 친구들 보면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제 다음번에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예. 가끔 이제 그 뭐랄까 그 초록색 잎인데 중간중간 이렇게 빨간색으로 정말 눈에 띄게 조그맣게 과육질에 뭔가가 달려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열매처럼 생긴 아이들. 네. 근데 얘네는 꽃잎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씨가 있어요. 네, 씨랑 네. 꽃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네는 말씀하신 안에 것처럼 꽃이 있다고요? 네, 마치 열매처럼 보이는데 열매는 아닌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걸 도대체 왜 가지고 있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로 연관이 되냐면 아까 이제 기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도 분명히 수분 매개자도 필요한데 그렇다면 걔네를 뭘로 부를 것인가? 향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고 게다가 얘네가 뭐 속식물들처럼 적극적으로 향을 그렇다고 그렇죠. 예, 하는 것도 향을 이렇게 아니고. 뿜어내는 아이들도 아닌 게 많고 하니 그래서 거시식물이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 종들은 이렇게 지금도 이제 빨간 과육 혹은 노란 과육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 봐서 예. 아마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추정을 뭐 이제 과거에도 뭐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과거에 살았던 거시식물들 중에는 예. 지금보다도 좀 더 화려한 형태로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시식물은 매우 게으르군요. 예, 예. 매우 게으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뭘 열심히 좀 호객행위도 하고 좀 날 봐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잘 안 할까요? 거시식물은? 에너지의 투자처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속시식물은 뭔가 좀 그런 꽃잎이나 색소체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투자를 많이 한다면 예. 거시식물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그 시간에 많은 종자를 만들어서 산포하는 데에 좀 더 치중을 한 것이 아닌가. 투자 전략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것보다 네. 그냥 막 뿌리는 전략으로 사실 동물들도 예. 이제 뭐 포유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리고 육지에 사는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새끼를 적게 낳잖아요. 그렇죠. 많이 예. 낳지 않잖아요. 예. 적게 낳고 열심히 키우죠. 그렇죠. 오랫동안 키우고요. 예. 근데 이제 해양 생물들 같은 경우 바닷속에 사는 이제 물고기나 뭐 어류나 이런 녀석들을 보면은 알을 굉장히 많이 낳아요. 그렇죠. 많이 나서 많이 죽죠. 네, 많이 나서 많이 잡아먹히고. 죽어요. 그래서 초기 생존율이 뚝 떨어지죠. 예. 하지만 이제 걔네가 일부 살아남아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이제 걔네가 이제 오랫동안 살아가는 이런 그거랑 생존 비슷하네. 곡선을 가지고 아. 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생존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아. 그렇게 이제 투자처가 식물도 다른 거구나. 전략이 다르구나. 예, 맞습니다. 좀 죽어도 돼. 많이 뭐 날리면 되지. 이런 거. 그런 거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색소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색깔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꽃잎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두 개 중에 두 번째니까 마지막이겠네요.